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또는 호주. 2. 첫 차이다. 인도네시아가 못 내겠다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그 규모만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분담금 8,000억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냈던 분담금 전액을 대신 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의 깜짝 파격 제안에 인도네시아는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권한을 호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빼앗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는 인도네시아처럼 시간을 질질 끌다가 깎아달라고 구걸하거나 돈 대신 파묘로 대신 내겠다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리 모든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을 향해 또 하나의 파격적인 선물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과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자리에서 한국 측에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을 공동개발에 참여해 총 사업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대신 KF-21 전투기 1대와 기술 자료 등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고작 2,000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조 4,0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전체 분담금 1조 6,000억 원 중 무려 5,000억 원 규모를 돈 대신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파묘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 전혀 지키지 않은 인도네시아.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주면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얼마나 미뤄왔고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기름으로 대신 주겠다 깎아달라긴데요. 인도네시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지 않은 연체금 8천억 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에 냈던 분담금 2천억 원을 포함해 전체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호주가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에 전액 납부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액 미리 지급할 수 있다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호주의 새 총리로 당선된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한국과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동시에 중국에는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 기술 이전 권리를 박탈시키고 대신 인도네시아가 가진 모든 권리를 호주가 대신 갖는 조건으로 한국의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대신 내겠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1인자 알바니즈 총리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해가며 호주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호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호주 총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총선에 출마한 NSW 노동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이 호주 안보정보원 ASIO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마이크 번지어서 ASIO 원장은 중국이 호주의 연방정부 및 준주 정부를 목표로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한 부유한 인물을 인영술 사퍼피티어로 지칭하면서 그가 선거에 관여해 호주 주권을 약화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ABC는 이 인영술사가 러시아 첩보기관과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의 재계 인사임을 확인하고 정보원에게서 들었던 러시아 인사는 다른 ASIO의 작전과 관련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 당선자는 중국의 구애를 받은 잠재적 후보들이 궁극적으로는 공천받지 못했으며
노동당에 대한 중국의 간섭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중국이 자신의 정당의 간섭을 시도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당장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는 동시에 KF-21 전투기 기술 이전을 받으려 사활을 건 이유는 바로 중국이 호주 인근 솔로몬 제도에 중국 해군기지를 설치해 호주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에 병력 파견과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25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협정 초안에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 보호를 위해 솔로몬 제도로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기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피울 수 있는 교수는 협정 초안에는 중국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공공지로서 유지 재난 구조 인도적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적절히 모호한 수준의 조항들이 담겨 있다라고 지적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이처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시도는 호주와 그의 동맹국들에는 직접적인 우려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막무가내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는 최근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려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호주 공군 전력을 완전히 다른 수준의 최강 전력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35를 두고 고민하던 중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F-35의 추락사고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한국의 KF-21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현지 시각 CNN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공개된 동영상에는 먼저 문제의 전투기가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 갑판에 접근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투기는 충돌 즉시 화염에 휩싸이고 그대로 카메라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접근할 때 이미 문제 발생을 감지한 듯 다급하게 웨이브 해제라고 무전으로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착륙이 어려우니 다시 속도를 내 고도를 높이라는 의미인데요. 호주 공군 장교 출신인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은 동영상에서 드러난 F-35기의 모습에 대해 접근할 때 날개의 플랩이 과도하게 움직인다. 기체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진동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최근 2차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F-35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과 안정성은 뛰어나다며 CNN 등 미국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는 한국의 돈 장난하는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과 협력하자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전액을 자신들이 낼 수 있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투기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는 이미 한국군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결합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을 대규모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 언론들은 연일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이 세계 최강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은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 순식간에 제동하는 등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한다. 제가 넓어 무장한 병력 8명을 태울 수 있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최대 12조 원 규모의 탱크를 살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는 KF-21 전투기와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도 한국에 맡기는 등 사실상 호주군 전체를 한국산으로 도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20일 영국 판버러 에어쇼 2022분 현장에서 한화디펀스 호주법인 원업과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마우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긴급 파격 발표에 인도네시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이 동남아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군사력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선택은 미국에서 F-35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 2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고작 F-35는 8대 정도밖에 사지 못할 뿐더러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유지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 쩔쩔매던 인도네시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다시 잘 보이기 위해 40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줄 것이라 전했는데요. 기존 수도였던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옮기는 사업에서 상당 규모 수주를 한국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한국의 세종특별시를 모델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세종특별시를 롤모델로 하여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를 이와 똑같이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철도 산업 시장이 커지면서 각국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국제경제 침체와 친환경 규제 등과 상황에서 천도는 국가 물류수단으로서 장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접세계 철도의 장규모는 2018년 기준 232조 원으로 2021년에는 278조 원 규모로 예측되었습니다. 2030년에 가서는 무려 600조 원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지금 철도 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해외 철도 수주 지원 사업 18건을 선정하고 국제 인증을 늘리고 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일랜드에게 한국과 계약한 열차가 인도되면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중국 열차를 받은 인도네시아에서 발칵 뒤집혀지는 상황이 나와서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아일랜드 철도청의 디젤동차 40량을 1,275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현대로템에게 더젤동차를 2005년 150량, 2007년 33량, 2008년 50량 등 234량을 수입하며 거의 아일랜드의 철도에는 한국의 열차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아일랜드 현지에서 놀라운 호평을 받고 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아일랜드 디젤동차는 세련된 차량 디자인으로 도입 초기부터 발주처와 현지 시민들의 민족도가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차량들은 2007년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현지에서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아일랜드 더블린항에 2019년에 개의한 41량의 열차 중 첫 번째 디젤동차 먼저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의 디젤동차가 도착했다는 보도에 아일랜드인들은 환호하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외선의 속도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 세탁기를 구입했는데 세탁이 완료되면 25초 동안 노래가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양한 노래가 나오는 한국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오래된 노래를 들려줄지 궁금합니다. 슈베르트의 송어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내 목표는 사이클이 끝날 때 두 개를 한 번에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국 열차가 들어온다고 하니 아일랜드인들은 환호하면서 일상에서 쓰고 있는 한국산 가전의 이야기를 하며 높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공항 탑승구로 나가면 LG전자의 제품으로 도배되어 있고 아일랜드에서 팔리는 고가의 텔레비전은 모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나 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라 아일랜드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산 가전에 매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LG전자 드럼 세탁기는 아일랜드 소비자선정 최고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전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도 이미 아일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투싼이 총 10만 4,947대나 판매되어 베스트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50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10만 대가 넘게 팔린 것은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올해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유럽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무려 36.4%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를 통해서 애플과 구글 등 전 세계 IT 기업들의 유럽 본부가 되어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라에서 공항을 비롯해서 가정집에 한국산 전자제품들이 즐비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산에 대한 평가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산 열차의 도입에 크게 환호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고속열차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중국 열차가 도착했는데 환호는커녕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km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을 중국에 맡겨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공을 들이며 그동안 이 지역에 노력을 보여줬기에 무난하게 수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자금 조달에서도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거의 받지 않기로 했는데 다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금 상환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금 조달과 리스크 부담을 중국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일본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의 성공적인 완공은 1대1로를 이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둥에서 착공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 수용 절차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11월께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 같더니 역시나 중국 기업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속철을 맡은 중국 기업은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의 당초 사업비가 86조 5천억 루피아 7조 4천억 원이었으나 114조 2,400억 루피아 9조 8천억 원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려 사업비가 2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초과 공사 비용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든 리스크를 안을 것이라는 중국의 말에 속은 인도네시아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1대1로 채무더대 빠진 것이냐고 한탄했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라서 숨은 부채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 철도를 대거 도입한 아일랜드는 지난해 이웃나라 영국과 크게 비교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에서는 일본 히타치가 고속열차를 납품했는데 열차에 균열이 발생해서 철도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본체 아래 볼스타에 균열이 생긴 차량은 무려 800여 대에 이르렀는데 당시 뚜렷한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더기 균열로 철도 히타치의 심내는 크게 흔들렸고 유럽에서 일본 철도 산업의 이미지에도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아일랜드가 승자이고 일본을 선택한 영국은 패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 세계는 최근 한국과 아일랜드의 협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20세기 초까지 무려 800년 가까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이 때문에 아일랜드와 영국을 각각 한국과 일본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민 지배 동안 낙후된 경제력을 복원한 아일랜드는 2003년 영국 경제 수준을 따라잡았고 지금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10만 달러에 육박해 영국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2년 전 구매력 평가지수에서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것과 비교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를 넘어선 세 번째 사례라고 했는데 19세기에 미국이 영국을 그리고 2003년 아일랜드가 영국을 넘어섰고 2017년 한국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을 넘어설 때 축제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영국 연방 국가들 사이에서 공화국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일랜드가 한국산 전투기 FA-50의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영국 공군이 대신에 상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으나 러시아의 위협이 많아지면서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가 검토하는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본격적인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의 인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당시 중국에 있었던 아일랜드인 조지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통국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거 제주도 4.3 사건 때 아일랜드인 천주교 사제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목축업을 장려하고 농장을 건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아일랜드는 비슷한 역사를 가졌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는 식민 지배의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 함께 손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